밤만 되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다리를 자꾸 주무르고 파스를 붙이고 심하면 수술까지 알아보셨나요? 그런데 그 증상 진짜 원인은 다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수면 해결사 뇌수면연구소의 이원구 원장입니다. 아무리 주물러도 그때뿐, 눕기만 하면 또 찾아오는 다리의 불편함. 사실 이건 다리 근육이나 혈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신경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명 중 1명 가까이가 겪을 만큼 흔한데도 원인도 치료법도 잘 안 알려졌던 병,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란 쉬거나 누우려는 저녁 시간에 다리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움직이고 싶고 그 탓에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진짜 원인부터 나도 모르게 먹고 있던 다리를 괴롭히는 약이 안 들을 때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하지정맥류라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두 질환은 닮은 점이 많아요. 다리가 몹시 불편하고 저리거나 쥐어짜듯 아프고 아침보다 밤에 심해지는 것까지 비슷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야기만 듣고도 단번에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그런 충동까지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만히 두면 도저히 못 견디겠고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무르면 그 순간에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조할 때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 마음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장님, 도대체 왜 다리를 가만히 못 두는 걸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핵심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뇌와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인데요. 쉽게 말해 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곤두선 신경이 몸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면 불안하고 잠을 설치고, 심장이면 두근거리고, 장이면 배가 예민해지죠. 그리고 이게 다리로 내려온 게 바로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리만 불편한 분은 드물고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마다 심해질까요? 여기서 핵심은 도파민과 철분입니다. 우리 뇌에는 다리 움직임을 다독여주는 물질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려면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다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도파민도 같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철분은 밤이 되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신경이 더 곤두서고 다리가 유독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거 하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 어떤 것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증상 때문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 중에서 다리를 괴롭히는 범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약들을 처방받아 먹고 있지 않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콧물, 알레르기, 가려움에 쓰는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이면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약이 다리를 더 예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특히 SSRI라 불리는 종류인데요.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 약제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위험을 약 3배까지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복용 초기에 나타나니까 처음엔 괜찮았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약이 원인이라면 다리에 영향을 덜 주는 약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정신병 약입니다. 조현병처럼 마음의 병이 쓰는 약인데 다리를 다독여주는 도파민을 강하게 막아버려서 하지 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불안을 가라앉히는 신경안정제는 오히려 도움이 되긴 하나 같은 정신과 약이라도 종류에 따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구토제입니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체할 때 쓰는 약인데요. 이 중 일부는 도파민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다리를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주 먹는 소화제라든지 구토약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에서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럼 약부터 끊으면
낫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약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약을 무작정 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인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정확히 분별해야지 치료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증상들과 문진을 통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 진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몸속에 철분이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하룻밤 자면서 하는 수면 다음 검사를 진행합니다. 센서를 다리에 붙여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질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지 불안 증후군은 부족한 철분을 채우고 다리를 진정시키는 약을 쓰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약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쓰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철분 보충입니다. 먹는 약과 주사로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철분의 양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파민 효연제를 주는 겁니다. 도파민이 떨어져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을 좀 더 많이 분비되게끔 도와주는 약을 쓰게 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델타 라이겐드라는 약인데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델타 라이겐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료와 함께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인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다리의 미세한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이렇게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돌게 해주면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단순히 다리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다리가 떨리고 불편하지만 그 뿌리는 뇌와 신경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도 다리만 주무르고 패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을 함께 다스리는 접근과 생활습관 개선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동안 다리 불편한 것 때문에 잠자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혼자 참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까운 수면 전문 신경과에서 정확한 원인부터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마다 다리가 괴로워 뒤척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개운한 밤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내 수면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